모 법무법인에 갔는데 그 법무법인에서는 항상 5시 59분에 준비 서면을 던져주고 ARS 통화인가? 뭔가 그거를 이제 소통을 하셨는데 그 통화가 끊긴대요. 그럼 보면은 밤새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끙끙거리는데 그 다음날 9시 이후에 통화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질문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서 저한테 변호사님 6시가 되면 여기는 문이 닫히나요? 제가 통화나 뭐 문자나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나요? 라는 걸 굉장히 걱정하면서 말씀하셔서 그런 걸 우려하셨던 의뢰인도 있으시고. 변호사님, 만약에 제가 이혼을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변호사님을 찾아갈 때 전문 분야가 이혼인 분이 있고 이혼이 아닌 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변호사님들이 그냥 전문 분야예요 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제 변호사님마다 2가지의 분야를 전문 분야로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인증하는 그런 전문 분야의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변호사님들이 사건 수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하셔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로 등록했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들끼리 봤을 때는 전문 분야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혼을 고민을 한다고 했을 네. 때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좀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바로 변호사님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에 함께했던 변호사님에게 좀 불만족을 느끼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혹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애초에 그러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내가 그 사건을 담당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서로 효율적이니까. 네. 그러면은 예비 의뢰인 입장에서 어떤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숙모의 동생분이 이혼을 하신다고 이제 저 상담을 오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다 들어드리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수행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거리가 좀 지역이 있으셔서 제가 어떻게 권고를 해드리냐면 여기서 제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출장 가서 이렇게 하루품을 다 버리면서 사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게 한계가 있다.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해드린 건 일단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 한 2분 정도랑 상담을 해보시고 뭐 전화 상담이든 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하고 말씀이 잘 통하고 좀 사건 수행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을 선임하라 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혼 전문 분야인가 그리고 해당 분야 지역 네. 의뢰인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신 네, 거죠? 좀 가까운 지역. 그리고 상담을 받아봤는데 말이 잘 통하는가? 네, 맞습니다. 이 3가지가 굉장히 예.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장점이 있나요? 일단 크게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계신 의뢰인이 저한테 사건 하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약간 지역적인 한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떤 특수관계가 있거나 그 의뢰인이 꼭 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조율해서 사건을 수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세종이나 부산에 있는 의뢰인의 사건들을 진행을 하려면 일단 변론 기일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출석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하루를 이제 시간을 써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건보다 수고로움이 더 들 수 있고 의뢰인도 변호사님하고 통화나 이메일로 소통을 하지만 어떨 때는 방문해서 또 소통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대면 회의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2번째로는 뭐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지역의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 조정이 배당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조정위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서 조정에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거나 재판부도 그 재판부의 성향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원 광교에 있으니까 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포커싱하고 있는 지역은 수원지방법원 안에 있는 네. 지역들인 거죠. 수원 뭐 지역대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밑에 있는 성남이라든지 뭐 안양, 평택, 안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할 법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부산이면 또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관할에 있는 지역들도 포함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확실히 좀 의뢰인이랑 변호사님과의 좀 그런 궁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이 잘 맞는 것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도 이제 다양한 의뢰인들이 계시지만 이게 변호사님들마다 사무실마다 소통 의뢰인들하고 소통하는 기준이나 룰이 또 달라요. 네, 저희 어떤 의뢰인께서 대리인이 있으신데 변경하시면서 저한테 오셨던 이유가 모 법무법인에 갔는데 그 법무법인에서는 항상 5시 59분에 준비 서면을 던져주고 ARS 통화인가? 뭔가 그거를 이제 소통을 하셨는데 그 통화가 끊긴대요.
그럼 보미는 밤새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끙끙거리는데 그 다음날 9시 이후에 통화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질문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셔서 저한테 변호사님 6시가 되면 여기는 문이 닫히나요? 제가 통화나 뭐 문자나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나요? 라는 걸 굉장히 걱정하면서 말씀하셔서 그런 걸 우려하셨던 의뢰인도 있으시고 아니면 담당 변호사님하고 소통하는 게 아예 막혀 있고 직원들을 통해서 꼭 소통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룰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변호사님이 리드해 주시거나 이제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나 의뢰인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도 다양한 의뢰인들이 있지만 변호사가 봤을 때 의뢰인들께 원하는 의뢰인의 상은 변호사한테 정보는 사실관계에 맞춰서 정확하게 주시고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조언은 저희가 드리는 걸 좀 믿고 선택을 해드리게 설명을 해드렸을 때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인 거를 신뢰하시고 합이 잘 맞는 분들이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뢰인하고 합이 좀 잘 안 맞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지엽적이거나 형식적인 거를 너무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관할 규정은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제가 설명해드렸고 그건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관할 규정이 여기가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제가 드린 설명을 네이버에 찾아보시고 관할을 혼자 끙끙거리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거는 약간 전문가의 조언을 안 믿으시고 또 불안해 하시는 성향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뢰를 하시는 게 전체적인 이제 사건을 중요한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일로 찾아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의뢰인분들이 좀 불안한 상태라서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지만 100% 모든 진술이 팩트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약간 그런 부분이 재판 결과 어떻게 과정에서 좀 치명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의뢰인이랑 이제 변호사님이랑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좀 흔히 많이 판단을 할 것 같은 게 좀 우리도 그렇고 승소 사례, 네. 승소 예. 사례나 예. 누적 재산 분할 금액 이런 거나 뭐 변호사님의 연차 이런 것도 중요한가요? 저는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연차 자체가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전문 분야의 연차가 어느 정도 되면은 유사한 사건을 처리했을 경험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렇다 보면 유사한 사건 처리 경험에서 변호사님이 사건별로 이렇게 리드해 가는 방식이나 그 사건의 특수성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신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행 경험이 좀 유사한 케이스가 많은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확률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변호사님은 이제 여성분이고 기혼자시고 네. 또 자녀를 양육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 의뢰인들이 더 많이 오시나요? 남성 의뢰인들이 더 많이 오시나요? 그래도 소통하는데 편해 하시기 때문에 여성 의뢰인들이 좀 더 많으신데 남성 의뢰인들 중에서 남자 변호사님들하고 수행을 하셨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거나 오히려 거기서 본인은 양육권 확보하고 싶은데 자녀와의 소통 방법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여성 변호사님의 조언을 신뢰하고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소통의 온도네요. 네, 맞습니다. 소통의 온도.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변호사님이 기혼자고 자녀 양육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 부분도 가사 사건에서 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사실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남자 의뢰인들이신데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많이 없으셨거나 양육권 분쟁을 치열하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양육권 분쟁 하지 않는 경우라도 면접 교섭할 때의 이런 방법이나 절차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로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이혼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녀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고 굉장히 막막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드리고 면접 교섭 때 어떻게 보내셔라 이런 조언도 가끔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꼭 이게 재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어도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런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능숙하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 대형이나 네트워크 펌이랑 소규모인 법무법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요.
회사가 어떤 개인 변호사님이시냐, 아니면 소형 사무실, 소형 법무법인이냐, 아니면 네트워크 펌이냐, 대형 법무법인이냐의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개별 변호사님의 능력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펌에서는 너무 규모가 크거나 공정형으로 돌아가는 곳에서는 변호사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소통 자체가 너무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직원들을 꼭 거쳐서 소통하셔야 되는 경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사건의 내용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분야입니다. 본질적인 건 변호사님의 경험, 네. 그리고 변호사님과 결국 의뢰인 간의 합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 네. 맞았을 때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이제 변호사님 찾아갈 때는 전문 분야가 등록이 되어 있는가, 네. 나랑 이제 합이 잘 맞는가, 네. 지역 같이 접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도 네, 같이 그쵸. 좀 잘 맞는가. 본질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님의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의뢰인과 소통이 본질이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이 영상을 보고 좀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